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지지층만 바라본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지층 결집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역시도 김민수 최고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33%대 정도의 이제 확고한 지지율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20.2%로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예요. 그 다음이 김민석이에요. 19.4. 물론 둘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20.2, 김민석 19.4입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한동훈 10.4, 조국 10, 정청래 7.9, 나경원 4.6. 직전 조사에서는 어떻게 됐었냐? 김민석 총리가 18.3, 장동혁 대표가 17.3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장동혁은 2.9%포인트 상승.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숫자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지지층만 바라본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지층 결집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역시도 김민수 최고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33%대 정도의 이제 확고한 지지율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의 이 노선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결집이 끝나가고 있다. 이 내적 구심력을 중심으로 해서 외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전에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80년대에 주류 운동권의 NLPD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구 정체에 어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적 역량을 중심으로 강화해서 이후에 외적인 성장을 가져가자는 PD 중심의 운동이 있었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외형 중심을 가져가고 대중적 기반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NL 중심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투쟁의 방식이 굉장히 극렬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가 평가할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NL의 주류 세력들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핵심 잔존 세력들 어떻게 됐어요? 통진당 세력으로 가면서 결국 그 당은 역사 속의 붕괴, 그리고 그 이후에 진보당이라는 세력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청와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어떻게 됐냐?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여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왜? 지금은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청와대로 온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럼 우리 저기 대통령실 그거 써야 되겠는데요? 이사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무려 238억 원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라 그러냐? 제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막 쓰면 되냐? 멀쩡한 청와대를 버린 게 잘못이지 세종 간다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뭐가 생각나세요?
돈을 쓴 건 아니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지금 7,400억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음직하지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오늘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 7,800억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재명 당신이 지난 대선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을 상대로 추징금 환수 소송 계속, 그리고 거기 돈 받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대장동 일당 7,800억 그럼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유족 상대로 추징금 환수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로는. 그러면 정부도 당연히, 정부가 어디예요? 법무부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고 다 정부잖아요. 검찰청도 정부예요. 당연히 그러면 7,800억 환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들 유족한테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거 법적으로 조치 해제해가지고 팔아먹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일부는. 예. 그러면서 자기들도 뜨끔했는지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했다라고, 명령 내린 적 없다면서도 항명했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용어 혼란 전술을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언어를 계속 도단해요. 용어를 혼란시켜요. 그래서 항명이란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 명령 받은 적이 없는데 뭘 항명이에요. 자기들이 명령을 한 적이 없다며. 근데 항명이라고 했던 그 검사장들 18명을 평검사 전부 조치한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안 한대. 이게 검사장이 모자라거든 지금. 그리고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 고발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들은 쏙 빠져. 이럴 거면은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도 연락해서 그 고발도 취소하게, 우리도 평검사 전부 조치 안 할 거야, 고발도 취소해야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발 취소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실성이 있지. 근데 뭐야, 평검사 전보 조치는 안 하기로 한 딱 그 기사만 딱 나왔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요. 이달 10일까지 검사가 몇 명 그만둔지 아세요? 161명이에요.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은 규모예요. 제 기억으로 아마 검찰이 지금 한 2,500명? 많으면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검사가 엄청난 숫자예요. 다 그만뒀거든. 검사장 18명 다 그럼 평검사를 낸다? 그러면은 검사장이 모자라. 그럼 검사장 그럼 또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다 담보할 수 없어. 이 사람들 우리한테 다 충성할 거야? 쟤 충성하나? 안 하나? 또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겁나서 그건 또 못하고 있어.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